오늘 낭독할 책은 오늘도 매진되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지은이는 이미수 지음. 서울에서 IT 회사를 다니다 감자 농사를 지으셨던 아버지의 전화 한 통에 26살에 춘천으로 내려가 감자를 팔기 시작했다. 감자와 울고 웃는 3년간의 동고동락 끝에 감자와 똑 닮은 춘천 감자빵을 개발해 연 매출 100억을 돌파했고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청년 농부 출신 남편과 함께 농업회사법인 밭 주식회사를 설립해 100여 명의 크루들과 함께 좋은 농산물을 올바른 방법으로 제공한다라는 슬로건 아래 종자의 다양성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고민하고 함께 성장하는 공간인 밭을 만들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춘천 감자빵 탄생 이야기, 좌충우돌 감자 사업 이야기, 농촌에서 삶의 행복함, 우리가 일하는 법, 가족과 팀의 소중함, 인생의 쓴맛이 단맛이 되기까지의 스토리에 대해 들려주고자 한다. 네, 출판사는 필름 출판사입니다. 저는 우선 이 책이 굉장히 반가웠어요. 사실 저는 춘천 감자빵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처음 이 춘천 감자빵을 만났던 적이 이 현대백화점? 네. 이 팝업으로 들어왔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미소 대표님의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그때는 제가 이 책을 읽기 전이었는데요. 뭐 기사나 이런 데에서는 이미소 대표님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궁금해서 감자빵 이 서울에서 팝업으로 왔을 때 그 맛과 실제 춘천에 가면은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직접 제가 가서 감자빵 커피숍도 가서 차 한 잔과 함께 감자빵도 먹고 그리고 또 이제 한 박스씩 2박스 정도 사왔던 것 같아요. 서울에 올라올 때. 현장에 가니까 줄이 꽤 길더라고요. 그리고 이 감자빵도 서울에서 제가 선택을 했을 때는 한 종류였는데 또 다른 종류도 있고 뭐 굿즈도 있고 그래서 되게 좀 새롭고 좋았습니다. 제가 직접 감자빵 맛을 보고 또 느낀 것도 있고 이미소 대표님의 스토리를 여러 매체에서 좀 들어봤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때 훨씬 더 좀 와닿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도 매진되었습니다라는 책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파트 1 어쩌면 운명일지도 몰라. 파트 2 감자 사업은 처음이라서요. 파트 3 연매출 100억 감자빵을 탄생시킨 비결. 파트 4 최고보다 최선이 되어라. 네,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요. 파트 3였어요. 어쩜 이렇게 연매출 100억 감자빵을 탄생시킬 수 있었을까 궁금했는데 이 책을 읽어봄으로써 더 확실히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페이지 104페이지부터 낭독하겠습니다. 연매출 100억 감자빵을 탄생시킨 비결. 혼자가 아닌 팀이라서 할 수 있는 일. 핑크 세레스를 개업할 무렵 내겐 남자친구가 있었다. 당시 남자친구이자 지금은 남편이 된 최동력은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양구에서 유기농 사과 농사를 짓는 농부였다. 작물 대부분이 그렇지만 특히 사과는 약을 치지 않고 자연 농업으로 키우기 까다로운 작물이다. 불굴의 의지와 끈질긴 고집으로 유기농으로 사과 농사를 짓는 그는 내 친구가 되기 전부터 명성이 자자했다. 소위 말해 농부들 사이에서 이름 좀 날리는 친구였다. 동혁이는 유기농업에 관심을 두고 꾸준히 공부했다. 또한 농업기술 연구뿐 아니라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실천가였다. 또 누구보다 농업을 사랑하고 자기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으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혼자서 풀기 버거운 문제들을 동혁이와 함께 고민했다. 너무 지쳐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는 서로 힘을 북돋웠고 다시 한번 시작할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서로를 의지하고 응원하며 쉽지 않은 삶의 고비들을 함께하다 보니 우리가 마주했던 고난의 순간들이 못 견디게 괴롭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주었다. 혼자서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우리는 빠른 속도가 전부인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다. 예컨대 책을 읽을 때도 속독보다는 정독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지 않던가? 창업의 필수적인 3요소는 아이템, 사람, 자본이라고 한다. 이 세 가지 중 어떤 것이 최우선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나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에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한 조직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단연 팀이다. 부부가 함께 일한다고 하면 다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려움이 없냐고 물어본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남남이 만나 맞춰가며 하나가 되는 일이다. 그 과정에서 조금의 어려움도 없다고 한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사실 나와 동혁이는 성향이 너무나도 다르다. 하지만 다름은 곧 개성이자 특성이다. 우리의 개성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때가 더 많다. 부딪히고 싸우게 만드는 걸림돌이 아니라 각자의 틈새를 보완하는 완충제 역할을 할 때가 더 많은 것이다. 애초부터 동혁이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능력이, 나는 기업가 정신이 충만했다. 그래서 나는 동혁이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좋았다. 동혁이는 새로운 것을 기획할 때 누구보다 눈이 반짝이고 생기가 넘친다. 그 선량한 에너지에 감화되어 나는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곤 한다. 동혁이와 함께라면 다른 어떤 문제도 풀 자신이 있다. 아무리 힘든 일도 동혁이와 함께라면 재미있다. 내가 지칠 때는 동혁이가 뒷심을 내고 동혁이가 지칠 때는 내가 분발한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아이템은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 그 자체다. 핑크세레스에서 감자밭으로. 처음 핑크세레스를 기획했을 때는 참 욕심이 많았다. 당시에는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사실 모든 욕망이 과잉이었다. 워낙 포기하기가 힘들었다. 농업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고 편안한 쉼터로 보이고도 싶고 메뉴를 다양화해 여러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고 싶고 인테리어는 서울의 핫플레이스 부럽지 않게 예쁘고 감각적이었으면 좋겠고 카페 어딘가에 내 로망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좋겠고 수익성 역시 당연히 포기할 수 없고 한 공간에 많은 것을 담으려 하고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다 보니 마치 재료는 그득한데 맛은 제각기 노는 짬뽕이 따로 없었다. 핑크세레스를 통해 내가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아무도 몰랐다. 솔직히 말하자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나 자신도 몰랐던 것 같다. 그때 깨달은 것이 덜어내기의 중요성이다.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담지 못한다. 기능성 컬러 감자를 가공한 휴대용 간편식인 예뻐보라도 마찬가지였다. 인정하긴 싫지만 그때도 욕심이 많았고 성과내기에 급급했다. 좋다는 건 죄다 넣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나는 정작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전달하지 못했다. 왜 그 상품을 개발했는지, 즉 상품의 목적을 전달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감자 팔아 돈을 버는 게 전부는 아니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농장 카페를 통해 내가 전달하고자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리했다. 혼자서는 문제를 찾고 또 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웠다. 모든 것이 너무 모호해서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동혁이와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바라보니 나 혼자는 절대로 바라볼 수 없는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이 더해졌다. 그렇게 베일에 가려졌던 문제들이 무엇인지 정의할 수 있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지속가능한 농업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농촌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창출해야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으며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기는 쉽지 않았다.
일례로 옥수수 농사에 도전한 지인이 50평 밭에 조그맣게 농사를 시작했다. 혼자 하다 보니 힘에 부쳐 간혹 사람을 불러다 쓰기도 하고 밭을 만들면서 거름을 비롯해 필요한 재료도 사고 약도 몇 번 치며 첫 해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그런데 1년 농사를 지어 옥수수를 수확했는데도 50만 원의 손해를 보고 말았단다. 본인 인건비는 고사하고 말이다. 규모의 문제일까 싶어 다음에는 100평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한다. 지인은 웃으며 말했지만 웃는 게 아닐 터였다. 한국 농수산대학교를 나온 친구 중에 여름 작물을 출하하는 농부가 있다. 그 친구는 농한기인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일한다. 꽃감처럼 겨울에 일이 많아 여름이 농한기인 친구도 있다. 그 친구는 여름에 수영장에 가서 일한다. 한국 농수산대학교 졸업생들에게 겹벌이는 아주 흔한 일이다. 농사의 보상이 1년에 한두 달에 몰려있고 꾸준한 수익이 없다 보니 경제적 불안을 떨쳐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왜 고액 연봉자에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기획자는 있지만 농부는 없는 걸까? 왜 농업인은 늘 지원의 대상일까? 왜 힘들게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일까? 나는 농촌의 삶은 고되고 빈곤하며 절대로 멋지지 않다는 선입견을 부수고 싶었다. 언젠간 농부도 벤틀리를 타는 것이 익숙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그러려면 농부에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야 하고 그것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수확량과 생산성에만 치우친 농법은 땅을 병들게 한다. 소중하게 사용하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토양을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그 땅은 황무지가 된다.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화학비료나 농약을 남용하지 않고 건강한 토양을 만드는데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일단 획일화된 종자시장, 품종의 다양성이 죽어버린 공산화된 농업시장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감자는 순이감자가, 사과는 홍로가 마치 화폐처럼 절대적 가치를 갖게 된 지금 가락시장이건 마트건 씻은 당근과 안 씻은 당근만 볼 수 있는 지금 수확량과 편의성을 추가하다 사장된 다양한 품종들을 다시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무늬만 유기농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생농업을 시청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었다. 나아가 농작물이 자라는 공간인 밭처럼 농촌에 살고 싶은 사람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터를 만들기로 다짐했다. 내 친구, 내 남편,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위축되는 농촌을 지키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귀촌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농촌에서 뿌리내릴 기회를 만들자. 우리의 가치를 전승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재를 양성하자. 그래 결정했다. 우리의 가치를 대변하는 이름은 밭이다. 농작물이 자라는 밭처럼 함께 자랄 공간을 만들어주는 밭. 이루자면 감자밭으로 하자. 해결 방법이 모호한 듯 보여도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존경하는 작가 중 한 명인 나가오카 겐메이의 저서 디자이너 생과기를 걷다에 이런 말이 나온다. 깨닫는다는 것이 모든 성공의 출발점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그렇게 동혁이와 나의 감자밭 원정이 시작되었다. 네, 오늘도 매진되었습니다의 일부를 낭독해 봤는데요. 제가 SBS, KBS에서 이제 리포터 활동을 많이 했고요. 그의 아나운서, 현재는 쇼핑호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KBS 6시내 고향에서 오랫동안 리포터를 했어요. 촬영을 가보면은 우리 농부들, 또 귀촌하신 분들을 참 많이 만나 뵙고 인터뷰도 하고 함께 했는데, 분명한 사실은 저도 이미소 작가님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하는 게 굉장히 안 보이는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수익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노력하는 만큼은 좀 아니다 싶은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미소 대표님의 의견에 저도 좀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이 감자 맛이 왜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는지, 또 이 책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읽어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엇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꿈꾸는 분들, 네. 그래서 뭐 농부, 농사, 뭐 귀농, 귀촌에 관심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성공 스토리,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좀 갖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매진되었습니다.